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집중탐구 강의를 맡게 된 김효신 노무사라고 합니다. 다들 조합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받아서 사용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고, 그간 근로시간 면제제도에서 나온 행정 해석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한 번 더 이 제도에 대해서 더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강의를 해와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다시 해드리면, 저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자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서울노동권익센터 강사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원래는 해촉이 됐습니다만은 작년까지 서울시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장 큰 사회 활동으로는 저기 YTN 94.5MHz 매주 목요일 날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제가 노무 상담을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일상생활에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노무 상담, 직장생활에서 궁금하신 법에 궁금하신 사항들을 매주 목요일 날 문자 주시면 제가 거기서 바로 답변해 드리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예, 제가 더 방송을 오래 하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목소리 또 듣고 싶다고 하시면 라디오 틀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선은 복수노조의 최대 복수노조가 도입됨으로써 최대 화두가 됐던 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데요. 우선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를 하면 사용자가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면에서 사실 사용자가 예의주시하고 절차를 지켜야 될 의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조합이 알아야 될 거는 복수노동조합이 있으니까, 우리 다른 노동조합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그 하나의 교섭단위에 묶임으로써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서, 다르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우선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서는 두 단계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그, 교섭, 아까 처음에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단계는요, 어, 우리 회사에 몇 개의 노동조합이 있냐, 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섭 대표 노동조합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중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뽑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1단계는 자율적 단일화를 해서 어, 그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거나 사용자 개별 교섭에 동의하면 뭐 바로 단체 교섭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만은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면 여기다 이에 있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어, 그 조합원수 확인을 받으면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지위 유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교섭 노동조합의 확정 단계에서는 기업 단위 노조에서 단체 협약 만료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단협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협 유효 기한 만료 이전 3개월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동 연장 조항 또는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만료 이전 3개월 되는 날부터 어느 노조라도 교섭 요구 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교섭 요구가 있게 되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게 되는데요. 사용자는 즉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의 시정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섭 요구 사실이 공고되면 단노동조합에 참가 신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교섭하라는 다른 노조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 내 교섭 요구를 하게 되고요. 공고 기간에 교섭 미기 요구 시는 교섭자 항구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주니까 이 기간에 맞춰서 다들 참여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참가 노조로 다 받게 되면요, 사용자는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및 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 종료 후 노동조합 확정해서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5일간 공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내용이 자신이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시에는 공고 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신청 가능하다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확정 공고일의 종료일부터 5일간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미조치하실 경우에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섭 요구 노동조합들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우리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몇 개 있냐라는 거에 대한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하는 노조는 사용자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그 기간 중 이의가 없을 때 공고된 노조들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교섭 요구로 확정된 노조만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섭 대표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은 교섭 청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쟁의 행위로 나가기 위해서는 확정된 교섭 요구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결정입니다. 사용자 동의의 개별 교섭이 있게 되면 그냥 교섭 요구 확정일부터 14일 내에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효과는 확정된 교섭 요구 노조는 각각 사용자와 개별 교섭 후 단협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의 효력은 체결된 단협 만료일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사용자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내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해 주겠다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적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단계는 교섭 요구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게 되는데요. 자율적 교섭 대표 노조 결정 이후 교섭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일부 노조 탈퇴 또는 불참으로 인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반수 노조입니다. 과반수 노조이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단일화 절차에 참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은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은 과반수 차지하는 노조입니다. 우리가 뭐 노동조합법이나 등기법 이런 데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하고는 다르다라는 점.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과반수를 의미하는 노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교섭 노조 확정 공고의 기준 조합을 선정을 하는데, 과반수 노조 없더라도 이 이상 노조가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되면 인정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간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 과반수 노조 사실 통지를 하게 되고요. 사용자의 공고 및 교섭 대표 노동조합 확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5일 공고에서 공고기간 중 이의 없을 때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후에는 과반수, 그러니까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과반수가 미달되더라도 교섭 대표 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는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을 받으면 이의 신청 받은 날부터 노동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교섭 여부 노동조합 확정 공고의 기준 조합원 수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이상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산정 방법은요. 조합비를 기준으로 조합비 납부 노조가 1개인 경우에는 그 노조 조합원 수의 숫자 1을 가산하게 되고, 뭐 2개 노조에 모두 조합비를 납부하게 된다고 하면 숫자 1을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눈 값을 각각 노동조합에 가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합비 납부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숫자 1을 가입 노조 수로 나눈 값을 각각 노조에 또 가산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반수 노조가 되면요,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자유적 교섭 대표 또는 합의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공동교섭 대표단 참여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자율적 공동교섭 대표단이 유지되면 사용자에서 통기되어서 확정되게 되는 대신에요. 대부분 잘 그렇게 되지 않아서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동교섭 대표단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래서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수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결정하고 노조와 사용자에게 통지해 주게 되고요.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 노조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 선정 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게 되겠습니다. 공동교섭 대표단 대표자는 노조 간 합의로 정하되 미합의 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 대표자를 그 대표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 단일화의 예외로서 창구 단일화의 예외로서 교섭단위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뭐 간략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강태, 교섭 가능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게 됩니다.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은 도사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상정하게 되고요. 노동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고, 교섭 단위 분리 결정 통보를 받은 노조는 각각 교섭 단위별로 교섭 대표 노조의 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교섭 단위 분리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적용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입니다. 단체 협약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체의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된 후 기존 교섭단체의 지위 유지 기간은, 네, 그 새로운 교대 노조가 결정될 때까지만 그 지위 유지가 된다. 네, 새로운 교대 노조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단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대 노조가 1년간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어느 노조든지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하면 새로운 교대 노조를 정하기 위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새롭게 개시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이해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됐습니다. 7월 1일에 시행됐는데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노동부에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면제 한도를 조정 결정해서 2013년도 7월부터 새로운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를 해서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만요. 구체적으로 하나 보도록 하고요.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도의 법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전에는 24조가 사실 노조 전임자라는 표제를 달고 있었는데요. 작년에서 이제 노조법이 바뀌게 되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그 문구는 다 사라지고 근로시간 면제라는 그 문구만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법 규정을 소개해드리면 결국에는 24조와 24조의 2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된 노조법 조항이거든요. 여기서 1항은 보면 근로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1항은 그대로 네. 네, 요거는 이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그 내용이지만 노조 전임자라는 단어는 빠져 있죠. 그다음에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자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도 고려하여 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의 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정 활동, 이법에 따른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동 발전을 위한 노동자의 유지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다시 말씀드리면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자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자가 업무를 종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1항에 따라 노동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2항을 위반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가 갖고 있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을 한정해 무효로 한다고 일부 무효 법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그거는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하고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용자에서 노동천임자, 무급, 아직까지 그 개념은 무급천임자의 개념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24조의 이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보시면요.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다시 근로시간 면제를 심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거다. 이 사조. 그래서 결국에는 노동부에서 나온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그 고시나 여기는 24조에 근거했다라는 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노조 전임자가 있었는데 그 근로시간 면제가 비교했는데 지금은 그 노조 전임자에 대한 거는 별로 크게 생각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기업에서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무급 전임자를 두어서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자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 면제를 시간을 받아서 사용하는 노동조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24조의 근거를 노동조합법 24조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업무 범위는 사용자의 협의, 교섭,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건전한 노사관계 위한 노동조합 유지 관리 업무, 노동법 2장 3절에 의한 노동조합 관리 업무, 기타 사업장 내 노사 공동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유지 관리 업무를 범위에 해당됩니다. 급여 지급은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되는 것입니다. 인원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 처리를 인정하는 제도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데요. 그래서 조합은 금액별 면제 한도를 주요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2013년 7월 1일날 시행된 이후로부터 변동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조합은 100명 미만 구간 기존에 대비해서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번에는 50명 미만 면제 한도는 10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조정되었고요. 조합은 50명에서 99명 미만 변동 없습니다. 옛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죠. 그래서 13년도 7월 1일 날 다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아직까지 그 8년, 9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그때 고시된 그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 한도의 결정은 노동조합 금액별로 하우 상박 원칙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 위축 정도가 큰 소규모 노동조합을 배려하고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된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 이동시간을 감면하여 추가 시간을 부여하였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인해 노동조합 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노동조합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했다. 그래서 또 둔게 향후 근로시간 면제 제도들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하나의 제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라는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규모별로 보면 99명 이하는 최대 2000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100명에서 190만은 최대 3000시간. 최대 여기 100명 단위로 4000시간, 5000시간, 500명이 되면 500명에서 990명은 최대 6000시간, 1000명에서 2999명은 1000시간, 14000시간, 5000명에서 9999명은 최대 22000시간, 10,000명에서 14,990명은 28,000시간이고요. 15,000명 이상은 최대 36,000시간을 해서 6년간 시간 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인원은요, 조합원수 300명 미만 구간은 파트너로 사용할 경우 풀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3배를 초과하기 금지되게 되고요. 조합원수 300명 이상 구간은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2배를 초과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구매는 노조법 제24조 사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단체 협약을 체결한 또는 사용한 동항이라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구매 24조 사항이라고 나왔지만 지금 24조 사항은 아니고요. 24조에 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 청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총 사용 시간과 사용 인정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사는 사용 인원에 대한 선정 기준,
절차를 정하고요. 노조는 확정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조법 또는 타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지 유급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 위 사망 업무의 업무 시 그 시간은 무급무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는요, 사업장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을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를 보기 전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게요.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그 자체로 의미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된 공정하게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게 되는데 대법원 판례를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그 자체로 의미하며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이다. 라는 점, 대법원 93년도 2월 9일에 선고됐고요. 번호는 91-2138 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법인 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을 수 있죠. 사업부서는 인사 노무관리에서 일정 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군사적인 방침이나 목표 등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기업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경영 주체인 법인은 하나이므로 모든 사업부서의 전체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 노무관리 회계의 독립적 운영이 되는 등으로 각각의 사업장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규모를 선정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업장별로 조합원 규모를 선정하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은요. 수개의 공장이나 지점 또는 영업소, 사무소 등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지점이라든지 용역업체, 위탁관리업체, 건설업체 등에 있어서 각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경우에는 각 공장 지점 등의 조합원 수를 합한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업의 본사에 20명이, 조합원 20명이 있고요. A 공장에는 100명, B 공장에는 50명, C 공장에는 조합원 150명 있지만 각 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수의 합계 320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한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의 각 공장별로 노동자별 지부 분해 등 산하 조직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한다. 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법인 내에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전체 조합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인의 요양법원 조합원 70명과 일반병원 조합원 300명이 있고 각 병원별로 근로조건의 결정 등이 있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각 병원별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백화점이나 호텔 등 통일그룹 계열사나 별도의 법인인 경우가 있고요. 본사 공장 또는 생산 공장과 영업 공장 등 업무와 관련성은 있으나 별도의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은 동일하나 별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합원 수 규모 산정 원칙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정 원칙입니다. 산정 원칙은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 시점은 단체 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관련 약정 체결일 등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사는 단체 협약 등 서명 날인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명확한지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산정 기준으로 넘어가면요. 조합원은 상용직,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거, 격수노조를 말하는 거죠.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합하여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노사간 면제 총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사업장에 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 350명과 산별노조 조합원 170명이 있는 경우에 기업별 노동조합 및 산별 노동조합원 수 520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 인원 및 인원 배분은 노동조합 간에 정한 총량 한도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과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 의무에 따라 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복수노동조합에서 일어나는 방법은요, 협의 이렇게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 범위 내에서 각 조합의 조합원 수별로 비례해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나눠 가진다는 점. 예, 무조건 비례해서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시달리지 않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이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간 한도와 인원 한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간 한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1일 면제 시간은 1일 소정 근로시간이고 초과한 경우 무급이다. 외외적으로는 교섭 협의 시간 등이 1일 근로시간 초과를 계속되고 초과 시간은 노사는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1일 소정 시간은 초과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유급 면제 시간을 총량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인원 한도는 고시 범위 내에서 단체 협약으로 정하고 한도 인원을 초과해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도는 2배 또는 3배의 인원으로 합니다. 조합은 150명, 한도 3,000시간, 연간 소정식 근로시간 2,000시간 경우에는요. 파트타임 사용 가능 인원은 6명입니다. 법정 면제 한도 시간인 3,000시간 나누기 연간 소정 근로시간이 2,000시간 나누면 1.5명이라서 반올림하면 2명 곱하기 3배는 파트타임으로 6명으로 쓸 수 있다. 사용 인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또는 일부 인원이 시간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연간 소정 근로시간 2,000시간, 조합원 300명, 시간 한도 4,500시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 가능 인원 산정은 법정 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용에 따른 풀타임 2명, 2,000시간 곱하기 2명에서 파트타임 1명, 500시간 사용하시는지요? 아니면 풀타임 1명, 2,000시간 곱하기 1명, 파트타임 3명, 2,000시간 2명, 500시간 1명,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중복 파트타임 5명, 1,000시간 4명, 500시간 1명,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시간 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도는요,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구매별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이건 2013년도 7월 1일에 고시된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 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 한도는 연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일 면제식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정한 1일 소정 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교섭이나 협의시간 등이 있을 텐데요. 교섭이나 협의시간 등이 이를 소정 근로시간 초과해서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8시간인데 10시간 했다. 2시간 초과했는 거잖아요. 그 초과 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 면제 시간은 총량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원 한도로 인원 한도 계속 말씀드리면 법정 한도 내에서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장 소정실력이 2,000시간인 사업장에서 조합원 350명에서 법정 한도는 5,000시간이나 노사가 면제 한도를 4,500시간으로 합의한 경우 사용 가능 인원 산정은 법정 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용 가능 인원은 6명, 5,000명 나누기 2,000명은 2.5명이라서 3명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2배인 6명 이내이다. 파트타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타임 인원 2명 쓰거나 아니면 파트타임 1명 쓰시거나 여러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인원 한도는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고요. 다음은 지역 분포에 따른 면제 한도 가중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 원칙은요, 말씀드리는 전부 사항들을 전부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 개수가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2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로 하는데요. 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조 2호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는 17개소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분포된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 면제 한도의 가중치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게 되는데요. 분포된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따라 2개에서 5개면 10%, 6개에서 9개면 20%, 10개 이상 30%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합은 1000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체 기관자 개수가 2개에서 5개는 10%더 가중, 여기서 빼앗기면 20%, 10개면 30%가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2000명, 예를 들어서 조합이 2000명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합원의 5% 이상이 분포된 광역자치단체 개수가 3개인 경우는 만시간 곱하기 10%는 1000시간이므로 동사업장 병점 면제 한도는 11,000시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전체 조합은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어야 된다는 거는요. 각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노동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A 노조는 800명이고 B 노조는 500명일 경우에 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은 1300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 개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특정 자치광치에 소재한 공장, 지점, 지역, 본부 등이 근무하는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개수를 기준으로 10에서 30% 가중치를 당해 사업장에 면제한다 추가요 부여 가능한데요. 추가 부여된 면제 시간에 포함한 시간 한도를 기준으로 사용 가능 인원 한도를 설정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 인원 한도 설정 방법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특별시나 광역시, 도 등에 속해 있는 모든 공장, 지점, 지역 본부 등에 근무하는 조합원 수가 5%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경기도의 수원공장, 화성공장, 평택공장, 충청북도의 청주, 음성공장이 있는 경우 경기도 내 수원, 화성, 평택공장의 조합원 수와 충북 내 청주, 음성공장의 조합원 수가 각각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될 경우에 경기와 충북 두 개의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가중치가 적용되며 수원, 화성, 평택, 청주, 음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 각 5% 이상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만약 충북 내에서 청주 음성공장의 조합원 수의 합이 전체 조합원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한 개소로 가중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권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아까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업장이 부산, 울산, 경남, 창원시에 운영되고 있어 경제권역이 같다고 하더라도 3개 시도, 울산, 경남을 구분하여 각 광역단체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각 5%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임시로 파견 근무 등을 하는 경우 파견 조합원의 원소속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A 지역 공장에서 B 지역 공장으로 임시로 근무 파견을 하고 있으나 원소속은 A 지역인 경우에는 A 지역 공장 조합원으로 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공장, 지점, 지역본부 등이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로 걸쳐 있는 경우 건물 토지 등기부에 등록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건물 토지 등기부에 등록된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 건물 등기부에 등록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상 업무의 범위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들이 할 수 있는 대상 업무의 범위는
그 법에서 사용자의 협의 교섭이나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용자의 협의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다른 법률을 정하는 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법상 단체교섭 업무, 그리고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법에 관한 법상 노사 협의 업무, 그 다음에 근로자 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상 고충 처리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나 근로자 대표로서 동의나 입회 의견 청취 업무, 복지기금 협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서 사용자의 협의 업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장 3절의 노동조합 관리 업무, 규약상, 정기총회, 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 노조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유급 인정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와 교섭, 협의,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 내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면제당인 유급 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회의 참석 등 이 법에 정해진 소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이므로 시간임을 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매뉴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협의 교섭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근로자 참여 증진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 참석 활동과 이동시간, 회의 안건 준비 등 회의와 직접적인 관련된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서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협의 사유 발생 시 사용자와 실제 협의하는 활동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일과제 조치, 재량 근로제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활동도 이에 해당됩니다. 협의 교섭 형태를 불문하고 본교섭, 실무교섭, 보충교섭 등 사용자의 실제 교섭하는 활동하는 등이 여기 포함되고요. 교섭안을 마련하고 교섭 결과 설명회 등 교섭과 직접 관련된 활동도 포함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충 처리 업무입니다. 근로자 참여 증진법 및 사업장 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고충 처리 위원으로서 현재 협약 또는 취업 규칙 등 규정에 따라 제기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의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활동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산업법 제19조에 나와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를 참석하는 활동과 회의 안건 준비, 안건 검토 등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입니다. 산업법상 근로자 대표의 동의, 입회, 의견과 같이 있는 활동은요.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자 대표로서 법률로 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 실제 참여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적 재해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법 개별 조항에서 근로자 대표가 동의, 입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내복지기금 관련 업무입니다. 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업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및 이사, 검사로서 기금법인 업무 수행 활동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활동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실제 회의에 참여하는 인건비, 안건 준비 검토를 위한 활동이 되고요. 면제자가 근로자 대표로서 산업법에 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유급 인정 범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입니다. 노조법 제2장 3절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관리 업무입니다. 노동조합 규약. 이 규약은 당해사업 내에 조합원에 적용되는 규약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서 산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에 조직된 지국 내의 운영 규정 등이 됩니다. 노동조합 규약이 정해진 정기총회, 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경우에는요. 상급단체, 연합단체에 포함하는 겁니다. 또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포함되며 상급단체 파견 활동이 사업 또는 사업장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상급단체 파견 활동도 사업 또는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쟁의행위,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적 내 도사 공동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나, 쟁의행위로 준비하기 위한 활동은 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한다. 그 밖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 위탁 교육 등 사업적 내 노사 공동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는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착법이나 단체 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 운영되는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활동이 되겠고요.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교육 활동입니다.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 노조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업무가 여기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근로시간 면제를 지정받다는 저희 노동조합 활동 관련 기준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해야 되는 겁니다. 개별 변명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우선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고 간혹 가다가 근로시간 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요.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 변칙 운영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물론 사용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차법상 노사협의회 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회는 노사협의회 회의 참석 시간과 이와 관련된 시간을 근차법에 의해 유급 처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그러나 편법적으로 협의회를 상설하여도 회의도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으므로 부당노동 행위에 소재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요. 노동처리위원회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임명하고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 제기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예, 뭐, 제도로 편법 운영하고 고충 처리 활동 관계없이 노동조합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건 오늘 당연히 해당되겠죠. 역시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활동과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것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제 한도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들 면제 시간을 직접 쓰고 계시니까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하고의 협약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계시는 데도 많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걸 소개해 드린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제 한도 사용 방법은요. 단체 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 방법에 대해서는요.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가 하면 ILO 공고 143호 10호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기 전에 직속 상당 때 이런 목적 위에 진행된 경영자 대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성인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기인합니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방식에 의해 정기적, 고정적으로 시간 안대로 사용하기로 정해진 사람은 법에 정해진 소정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 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 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 원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관련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제시하는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조합원 규모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한도를 초과해서 근로시간 면제 사용시간 및 인원을 인정하는 단체 협약 등을 체결하고 유급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업무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근로면제 시간 중에 정당한 노조 활동 이유로 인사배치, 경력관리, 승진 등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기업이 합병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런 예제입니다. 이렇게 예시라고 하는데, 사례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A법인하고 B법인이 통합돼서 C법인, 새로운 법인이 하나 신설됐고요. 종전 A법인과 B법인, 소멸된 A법인과 B법인에는 같은 산별노조 지부로서 A 지부와 B 지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지부의 조합원은 52명, B 지부 조합원은 약 60명으로 각각 종전 2000시간씩 근로시간 면제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1년도에 나온 행정의 해석이라서 지금 근로시간 면제 한도 매뉴얼하고 조금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통합되면 종전 타임오프 합병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합병된 회사의 전체 조합은 112명 기준으로 하면 3000시간 각각 나눠 사용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답변하기를 개별 회사가 각각 적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단체 협약으로 정한 후에 합병된 경우 합병된 사업장의 각 노조 간 합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노노간 및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 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 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 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도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병되기 전에 단체 협약 유효기간도 합병되기 전에 단체 협약 유효기간이 저 멀리 합병 후에 도래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끝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상정해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또 있습니다. 노조 간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면제한도 배분 방법입니다. 질의가 이렇습니다. 한 개 사업장에 3개 노조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 협약 만료일에 돌아가기 전에 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란 후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지, 조합원수의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별로 강제 배분해야 되는지 라고 되어있는데요. 노조법 24조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에 의한 적용 근로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정부의 기준이라는 점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노조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때는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가 군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정직 처분 3개월을 할 수 있는지, 정직기간 중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회지를 하기,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무기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이다. 그래서 복무교율 등에 대해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는 징계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로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정직기간 동안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정직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면제자라도 그 군품수수 사실이 적발돼서 취업규칙에 따라서 징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가게 되면 노사협의회 참석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정직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반 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 조합원 교육시간 유급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조합원들에 대해서 단체 협약에 규정된 총회 또는 전체 조합원 교육 등의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부당농해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겁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고용노동부 교시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한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는 자의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지 않을 것이고,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대해 단체 협약으로 예시 수준까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 노동행위가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그 시간을 정하고 활동에 대해서 급여로 공제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월 1시간의 임원 활동 시간 부여와 같이 규약이나 단체 협약상 정해진 총에 대해 회의 결정 관계없이 구체적 사용 용도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활동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운영비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정해서 합리적이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조직의 전국적 분포로 근로시간 면제제가 아닌 자가 회의참석시 유급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직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관계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가 중앙과는 별도로 6개 지역본부에도 설치되어 근로시간 면제자 참석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근로시간 면제자 아닌 노조 간부가 참석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출장비를 지급 시 부당노동에 행해야 되는지 또한 노조 간부 회의와 조합원 교육도 근무시간 외에 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단체 협약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사 측 사측에서 지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에는 협의교섭, 고통처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받은 것이므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사람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근로시간 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지리에서 6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와 고통처리위원회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가 참석하는 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매뉴얼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비 지급 문제는 사업 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시나 출장비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의 움직이니까 그거는 회사 사규에 따라서 처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회의 참석 및 아닌 자의 회의 참석 및 명예산업 안전 검증 활동 가능 여부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회의 등에 참석했음에도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자의 유급 참석을 요구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겁니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해 수행해야 하며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되고 근무시간 중 행하는 경우 무급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 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대해 단체 협약 등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조 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때때로 행하는 거 정해놓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냥 그렇게만 정해놓고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사실상 어, 그 통용되기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내용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 여부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되는지. 네, 아까처럼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뭐 그 원로는 같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행하는 무급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체 협약 등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대신에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될 정도로 있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지급의 급여 지급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근로자 월급일은 21일이고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언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시급대 방식으로 매월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여기에 초기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급여 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유적으로 정하면 되나 근로시간 면제자를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다한 기준을 설정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입니다. 급여 지급일도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일반 근로자 급여 정기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걸 8시간 한도에서 통상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급여 정기 지급일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뭐 근로시간 면제자 임금 수준은 범위에서 인정하여 통상임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하는 월급여가 아닌 급여까지 인정되는지, 해당 사회 발생일 기준 평균임금 인정해도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노조법이 구별하고 있지 않은가, 사업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 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데나 근로시간 면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초과 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통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인정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우니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요 사례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장시간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루하셨을 때도 집중해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우리 조합원님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